제가 팔았던 것 중에 제일 마진 금액이 네. 비쌌던 제품은 이제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네.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요? 네. 한 개 팔아서 한 개 팔아. 우체국 택배로 하나 보내서 3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일반 쇼핑몰을 하면 한 3천만 원 매출 나오는 거 한 개 팔아가지고 그냥 300만 원 남으신 거네요. 그쵸. 명품 사업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명품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랑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네. 이제 배송 대행지까지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월 매출 한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월 매출 한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굳이 명품으로 넘어오셨어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올라서 되게 좋잖아요. 네.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제 막 수동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제 반자동으로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반자동으로 한창 상품을 등록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품을 많이 올리면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네. 직원들도 뽑고 막 사무실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상품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런데 마켓에서 갑자기 상품 수량을 제한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구해서 고정비는 늘어났는데 이제 매출이 갑자기 훅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다른 걸로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사입을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봤죠. 타오바오나 1688 같은 곳에서 사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내 브랜딩을 한다고 하죠. 제품 찍어가지고 이제 사입해서 파는 거. 네. 마케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네. 제 스타일도 안 맞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러면 브랜딩이 이미 된 제품을 한번 팔아보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알아봤는데 이걸 나한테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죠. 리뷰 많고 네. 뭐 싼 데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1,000만 원치 사입을 하더라도 네. 이걸 나한테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걸 못 팔면 네.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내가 다 재고를 떠안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도 팔아보니까 비싼 거 팔고 싶잖아요. 맞아요. 객단가 높은 거. 객단가 높은 거. 네. 그래서 일을 적게 하고 싶고 이제 그러면서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게 명품이 있더라고요. 그 명품이라고 하면 어떤 명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명품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흔히 뭐 백화점 가서 1층에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명품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하기가 힘든 제품. 음. 구하기가 힘든 제품은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는 제품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혹시 못 팔더라도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샤넬이랑 에르메스 같은 완전 최고 좋은 브랜드 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거 온라인에서 팔면 한 달 매출이 한 평균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와. 왔다 갔다. 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매출이 1억 정도 나오고 그러면 마진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있어요. 마진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그럼 한 달에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은 예전보다 많이 하세요? 아니면 좀 적게 하시는 편이세요? 일은 훨씬 적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구매 대행 할 때는 진짜 상품을 하루에 많게는 300개까지 등록을 했었거든요. 수동으로? 네, 수동. 반자동으로? 네, 반자동으로 등록을 미쳤다. 한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상품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등록해 놓으면 재고만 이제 바꾸면 되는 조금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가방이나 이런 것들 팔면 마진율 높은 거는 한 개 팔아서 얼마 정도 남아요? 제가 팔았던 것 중에 제일 마진 금액이 네. 비쌌던 제품은 이제 에르메스 가방이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남아요? 네, 한 개 팔아서? 한 개 팔아. 우체국 택배로 하나 보내서 3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일반 쇼핑몰을 하면 한 3천만 원 매출 나오는 거 한 개 팔아가지고 그냥 300만 원 남으신 거네요. 그쵸. 아, 그러면 그 대표님한테 진짜 한 달에 내가 이 명품으로 딱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네. 순이익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해서 찾아와요. 네. 그래서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라고 무릎 꿇고 요청하면 어떻게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저는 하이엔드 명품이라고 하죠. 샤넬이랑 에르메스를 보통 하이엔드 명품이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냐보다 어떻게 구매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 이걸 사기가 힘드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미 사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구하는데 올려만 두면 팔리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는 어떻게 판매하는지보다는 어떤 제품들이 마진이 많이 남고 어떤 제품들이 회전율이 좋고 잘 판매가 되고 이제 이런 리스트를 먼저 제공해드리고 네.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네. 구할 수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아, 파는 거야 사실 뭐 당근마켓이나 뭐 여러 카페에서 중고나라에서도 팔 수 있고 네. 파는 건 쉬운데 사는 게 좀 어렵다. 네. 이 명품 사업 하려고 하면 네. 자본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돈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실 명품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자본금이랑 직결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시작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아, 정도로 그럼 한 말씀드리고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자본금이 한 얼마 정도 있으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딱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면 네. 이제 리스크 없이 조금 무난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그리고 그 국내에서 샤넬이나 에르메스 구하기 힘들면 네. 해외 나가서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사주고 오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제품이 보통 유럽이 더 싸다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네. 외국 나가서 사면 더 싸지 않냐. 사실 일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취급하고 있는 주로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여기가 100만 원이면 거기도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00만 원이에요. 아, 그렇다 보니까 세금이나 이제 이런 거를 다 내고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죠. 어려운 상품을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비싸게 사야 되네요, 엄밀히 네, 따지면. 마진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럼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저희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네. 관세랑 부가세를 내고 사업자로 통관해서 들고 오거든요. 네. 제 명품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네. 똑같이 세금 다 내시고요. 네. 이제 사업자로 통관하셔가지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프리미엄이 뭐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붙는데 네. 아니, 백화점 가서 줄 서서 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사요? 이 비싼 명품을? 사람들이 백화점에 간다고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들은 네. 구할 거라는 보장이 없고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줄을 서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장생활하고 월화수목금 일정을 소화하면서 백화점에 가서 줄까지 서고 물건을 산다?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식비 나가죠. 네. 왔다 갔다 교통비 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시간도 사실 다 돈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이게 가격도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오르기 전에 내가 미리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제 샤넬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구, 부산 밖에 매장이 없거든요. 아, 전라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는 없어요? 네,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샤넬 사고 싶으면 어떻게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올라오시거나 줄을 서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이제 원하는 걸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멀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곤 합니다. 와, 근데 인터넷에 그 몇백만, 몇천만짜리를 검색해서 사요? 옛날에는 이제 명품이라고 하면 백화점에 가서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피레이라는 네. 사이트가 유명하거든요. 네. 트렌비나 발란 같은 네. 이제 사이트들이 이제 TV 광고도 하고 유명해지면서 이제 명품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정품인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플랫폼들에서도 웬만하면 전부 다 정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품을 뭔가 자기들이 검증을 한 다음에 판매를 하나 보네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있고요. 크림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약간 크림 같은 서비스도 정품을 검증을 자기들이 대신 해주고 네. 이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플랫폼이에요. 아, 그러면 명품 사업을 지금 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지금 명품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좀 느꼈던 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품 사업을 해서 뭔가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좀 안 좋았던 점. 이제 제가 명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왜냐면 일 자체가 처음에 세팅할 때는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요. 대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명품이라는 게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바로바로 바뀌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팔리던 게 팔리고 사야 됐던 걸 또 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상품 건수도 없고 저희 같이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셀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하거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명품 사업 했을 때 뭐 리스크나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리스크 부분인데 네. 사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해서 무자본으로 자본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제 명품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게 리스크였어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없는 제품들을 취급하면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샤넬 에르메스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거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해도 80%는 받고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네. 내가 샀던 가격은 한 6개월만 지나도 저렴한 가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저는 가방 잘 모르는데 에르메스에서 제일 비싼 가격은 네. 그 매장가는 얼마고 판매되는 가격은 얼마예요? 이제 이런 질문이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네, 궁금해요. 되게 애매하긴 한데 네. 에르메스에서 흔히 말씀하시는 버킨백, 네. 캘리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버킨백 같은 경우에는 매장 가격 자체는 그렇게 한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샤넬 가방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아, 오히려. 진짜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에는 에르메스가 끝판대장인 줄 알고 엄청 있어요. 비싸 보이니까. 네. 근데 그 에르메스를 매장 가격이 1,500만 원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한 3,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고 싶은 사람이 2천만, 3천만 원 웃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왜 웃돈을 주고 사요? 이제 에르메스 가방이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걸 내가 매장에 가서 원할 때 바로 구매할 수가 없기 아니, 때문에 가서 돈 주는데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쓴 만큼 줘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그 진짜 가방이 저기 있어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진짜 우리 브랜드를 평소에 아끼고 잘 쓰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만 가방을 판매한다. 약간 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 그럼 에르메스는 사실 좀 뭔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제품을 진짜 즐길 수 있어야 조금 하기가 조금 수월하다. 그래서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일단 명품 사업을 뭔가 배우고 싶다. 네. 아, 나도 온라인 쇼핑몰 하다 보니까 뭐 이 한 개 팔아서 마진 1,000원, 2,000원 남아서는 네. 뭔가 부의 변곡점을 지나기 쉽지 않다. 네.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좀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뭔가 명품을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계속 적고 있거든요. 네. 쓰다 보면 한 번씩 오픈 채팅방 같은 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연락이 그런 거예요. 제가 제품을 이만큼 샀는데 네. 이거 안 팔려요. 네. 어떡하나요? 이제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무턱대고 명품 사업을 한다고 자본금을 준비하셔서 제품부터 구매를 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를 할지 먼저 정하셔야겠죠. 명품 사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처럼 샤넬, 에르메스 같은 하이엔드 제품을 먼저 취급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병행 수입이 가능한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한다든지 네.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사업 방식에 되게 어울리는지 적합한지 먼저 따져보시고요. 그러면 1번 저는 샤넬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샤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샤넬을 하고 싶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샤넬 브랜드 안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판매가 되는지 아, 사람들이 찾는 것들. 네. 내 눈에 이쁜 걸 사면 망한다. 네.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네. 안 팔리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씩 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자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일단 공부가 우선시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할 때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어떤 제품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어떤 제품이 뭐 마진이 남아야 되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매입하면 자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샤넬 같은 경우 지갑 뭐 한 개 100만 원짜리 주고 사면 네. 판매할 때는 한 얼마 정도 판매되나요? 지갑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지갑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잘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진율도 한 20%에서 한 많은 건 40% 정도까지도 가능한 거 같아요. 와, 그러면 제품 백화점 가서 하나 사서 네.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 올려가지고 네. 주문 들어오면 30, 40만 남는 걸 하나 팔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와, 이렇게 객단가가 높으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객단가가 높으니까 대신 한 달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판매되면 진짜 잘 판매. 아, 30개, 50개가 아니라 진짜 5개만 팔아도 100만 원 이상 나오겠네요. 맞아요. 일주일에 택배 하나만 보내도 100만 원 남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면 한 개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품 한 개를 구매할 비용이 있으면 사실 20만 원, 30만 원 이제 이렇게 붙여서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